넷. 하나, 둘, 셋, 넷. 어서 보자. 자, 방송 이상하면 여경이, 주영이, 그다음에 승현이한테 연락. 뽕.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소리 들립니까? 소영이, 써영이 좋아요. 지민이.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 뭐 해볼 것이냐? 보자. 요거. 헤헤. 자, 그 학교에서 그 방과후 수업인가? 그거 했죠. 거기서 뭐 분광학을 좀 분광학을 좀 학교에서 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 방과후 수업에서 했던 만큼 아마 이제 그 이번 학기 때 매스 뭐 NMR, IR 이게 이제 아마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광학에 대해서 오늘 조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앞서도 계속 그 강조했듯이 미리 이론 강의를 제가 계속 드렸으니까 그거 기억 안 나면 계속 복습하시고요.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마 방과후 수업에도 들어있었던 만큼 이번 학기 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좀 간단하게 몇 개 풀어볼 텐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눠드린 그 유기화학 책에 보시면 그 내가 나눠드린 유기화학 교재에 그 텍스트뿐 아니라 그 연습 문제하고 해설지까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머리 책이거든요. 맥머리 책인데 그 맥머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만 싹 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 분광학은 알겠죠? 당연히 이 분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로 화학을 전공하는 프로들이 사실은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뭐 진짜로 이거를 막 전문적으로 다 묻고 막 심오한 테크닉을 알게 하고 막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게 주로 나올 테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맥머리 책 연습 문제 그것만 싹 다 풀어보셔도요. 분광학 쪽은 전부 다 그 뭐냐면은 맞출 거예요. 그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몇 개 문제 풀어볼 텐데 그 이제 오늘 끝나고 그냥 내가 평소에 문제 좀 쓱쓱 풀어가지고 그냥 그 여러분들 그 단체 카톡방에 이제 그 해설을 올릴게요. 그죠? 그래서 문제 그냥 손으로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5번 문제. 자, 우선 첫 번째 1. 우선 이제 이온화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거기 이제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2메틸 펜테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2메틸 펜테인이 뭐냐? 짜잔, 이게 이제 2메틸 펜테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가장 왼쪽에 있는 탄소부터 이제 1번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탄소가 2번이 되고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이름이 자 2번 탄소의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메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니까 펜트. 자, 펜트의 뜻은 주사슬에 탄소의 개수가 5개이면 펜트라는 접두사를 쓰죠. 그래서 마지막에 ANE. 요거는 단일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 5개가 단일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라는 뜻이 펜테인인데 그 펜테인의 2번에 메티루가 붙어있는 이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기학 뭐 수강했으면 이 정도 이름은 익숙할 거고요. 자, 여기에 그 매스 스펙트럼에서는 항상 어떤 테크닉이 진행되냐면 짜자자잔 해가지고 그래서 짜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일렉트론 임팩트라는 말을 써요. 일렉트론 임팩트. 그러니까 자, 임팩트가 뭐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충격을 주는 건데 그 뭐를 이용해서 누구가 바로 전자총. 그래서 이제 이 매스 스펙트럼 안에는 이제 사실은 진짜 구동되는 전자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총이라고 하는 게 그 뭐냐면은 그 뭐 진짜 뭐 SF 영화에서 나오는 뭐 전자총 삐뿌 나와 사람 맞으면 죽고 막 뭐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예,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전자총의 출력을 엄청나게 높이면 진짜 사람 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뭐냐면 그냥 총알 나가면 그냥 총이고요. 고무줄 나가면 고무줄 총이고 그럼 전자 나가면 전자 총이겠지.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튕겨 나가게 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고에너지 전자가 나와서 그 전자가 이 분자 어딘가를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꽝 하고 때려요. 그럼 꽝 하고 때려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얘가 그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짜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저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 녀석은 사실은 이제 여러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혼합물의 대표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기서 이제 미케니즘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자, 만약에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탄소의 슈쇼의 슈쇼 해서 짜잔 보이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요 사이가 바로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결합 전자쌍이겠지. 그럼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자가 전자총에서 튀어나올 때 저 전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튀어나오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다 튀어나오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격을 한다라고 하면 관역이 있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다 맞춰야지 그렇게 탕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총에서 튀어나온 전자는 사람이 조준하고 자시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분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분자가 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왜 여러분 총 중에 샷건이라고 알아요? 샷건? 저 여기 영화 샷건 알아요? 주영아 샷건 알아요? 샷건이 뭐냐면 총알의 구조가 좀 독특한데 총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굵어요. 이게 엄지손가락 정도로 굵은데 여기에 조그만 총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수십 개 이상의 쇠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빵 하고 쏘면 여기서 화약이 뻥 하고 터지면서 여기에 있는 이 총알이 사방팔방으로 이게 막 총알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가까운 거리, 여기 가까운 거리라는 건 불과 한 10m, 20m 아시겠어요? 10m, 20m에서 적을 향해 이 샷건을 쏘면 이 샷건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하나가 한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한 번 쾅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이 수십 개의 총알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무조건 무조건 한두 개는 무조건 맞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샷건이라고 하는 게 위력이 또 굉장히 커가지고는 이 총알이 여러 번에 한 번에 사람에 맞으면 사람이 너덜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총을 샷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접 총격전에서 이제 그 살상력을 키우기 위한 방식의 이제 그 총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사냥총으로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슴이나 뭐 이런 애들이 빨리빨리 뛰어다니면 총으로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어다니는 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이제 이렇게 총알을 비로 만드는 거, 총알비를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대상을 잡는 그런 총알을 샷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자총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바로 샷건 같은 거예요. 어디를 딱 맞춰서 전자를 딱 때리는 게 아니고요. 전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얘도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놈한테 전자를 다발로 확 던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확 던지는 거야. 이때 그 아무렇게나 던져서 도달한 전자 중 어떤 한 전자,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온 거죠. 이게 여기에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슝 하고 날아가서 이 전자하고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쾅 하고 충돌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두 결합 전자쌍 중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자, 원래 결합 전자쌍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란색 전자가 있던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짜잔 하고 전자가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서 다시 외부의 전자는 어딘가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노란 전자는 이놈 역시 어디론가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구슬치기처럼 어떤 구슬에다가 구슬을 던져가지고 그 구슬을 이제 충돌을 시켜서 두 구슬이 어디론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가 결합 전자쌍의 어떤 전자 하나를 때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탁 맞고 튕겨 나가고 얘도 그 일부의 운동 에너지가 남은 걸로 다시 얘도 튕겨 나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얘는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표시를 하나 하냐면 짜잔, 이런 플러스 표현 위에 점땡이를 하나 써주거든요. 이 점땡이 표시, 이게 뭐냐? 바로 레디컬이라는 말이죠. 레디컬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홀 전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 전자쌍에는 전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부 전자랑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쾅 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기존 전자도 떨어져 나가고 외부에서 공급된 전자도 튕겨 나가고 해서 이 분자 안에는 결합 전자쌍 중 하나만 있고 나머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어 있는 녀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 전자쌍이 아니라 전자 하나만 존재하게 되죠. 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 상황을 지금 레디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여기 양이온 옆에다가 점땡이를 이렇게 써주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전자가 샷건이라고 했잖아요. 샷건이라고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때릴 수도 있지만 몰라 아무 때나 다 때리는 거야. 여길 때릴 수도 있고 여길 때릴 수도 있고 막 여러 충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러 개의 충돌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요 자리에 결합 전자쌍 중 요렇게 보이세요? 요 자리에 결합선 요렇게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1 플러스의 캐타이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또 뭐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레디컬이면서 양이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샷건이기 때문에 전자가 아무 때나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 맞아서 저기에 있는 결합 전자쌍이 누구라도 어떤 전자라도 튀어나와서 모든 결합에 전자 하나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게 될지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잔뜩 섞여 있는 어떤 거란 거죠. 그래서 결합전자가 여기 어디 있을 수 있는데 그 결합전자 중 하나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지고 뭐라고 별게 다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매스 스펙트럼에서는 저렇게 분자에 전자총으로 전자를 때려가지고 첫 번째 이온이 되게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 이온이 되어 만들어진 녀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여러 혼합물의 대표 표현인 얘, 그럼 그 얘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지만 적어도 얘는 딱 봐도 안정한 화학적처럼 보여요? 불안정한 화학적처럼 보여요? 얘는 딱 봐도 매우 불안정한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매우 불안정할까요? 왜 매우 불안정하냐면 이렇게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들은 옥텟을 통한 안정성이 크죠. 그런데 외부에서 전자를 이용해서 전자 하나 띄워버렸으니까 얘는 결코 안정한 녀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오니제이션,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이런 양이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매스 스펙트럼에서.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름 하나 살펴봅시다. 자, 요런 형태. 이걸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레디컬 캐타이온. 자, 레디컬은 이렇게 홀전자인 화학종의 이름을 레디컬이라고 하고요. 캐타이온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와서 양이온이 된 건데 그때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와서 그거를 레디컬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서 캐타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펙트럼 과정에선 이런 전자총을 통한 이온화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나 적었나요? 적었어요? 적었죠? 자, 그럼 지운다. 지운다. 8. 자, 두 번째는 바로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조각화로 번역을 합니다. 이 프래그먼트가 이게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프래그먼테이션이 어찌 보면 바로 이거예요. MS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자의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그 매스 스펙트럼과 관련된 분자의 구조를 분석한다라는 게 결국 이 조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화가 이 매스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까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온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레디컬 캐타이온은, 자, 앞서 얘기했듯이 안정한 화학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한 화학종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죠? 왜 불안정해? 옥텟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불안정하다고 했죠? 매우 불안정해서 어떻게 된다? 결합 해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합 해리가 되면서 뭔가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걸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해요. 그걸 조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얘가 아주 다양한데, 자, 첫 번째 요렇게.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두 전자쌍 중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비어있는 레디컬 캐타이온이 있다고 했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짜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에 결합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어진 거 아니야. 하나 없어졌으니까 아예 그냥 너냐 안녕 잘리자 그냥 커팅 그때. 아시겠죠? 이때 이제 잠깐 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탄소에는 원래 사실은 뭐가 붙어 있긴 해요. 수소가 붙어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탄소가 그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탄소는 무조건 결합선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어진 이 탄소가 원래는 탄소 외에 수소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수소까지를 감안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이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게 꼭 이렇게 되느냐? 아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레디얼 캡타이온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맞죠? 이때 또 당연히 이 탄소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탄소에는 원래 수소가 2개가 더 있다는 건 알겠어요? 이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선이 어쨌든 4개 나가야 되니까 하나, 둘 외에 수소 2개가 더 있어야 이 탄소가 결합선 4개가 되죠. 그럼 이 탄소에는 원래 수소가 2개가 더 있으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쓰면 여기 이제 슈쇼슈쇼가 기존에 있긴 했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리듯 여기도 잘려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소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요 탄소에 슈쇼 이렇게 되면서 요런 레디컬이 자 이때 여기도 수소가 원래 1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탄소에는 수소가 원래 2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소는 이거고요. 여기 있던 요 수소는 지금 요건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것만 있겠어? 이거 말고도 경우의 수들은 많겠어요. 이거 말고도 경우의 수들은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프레그먼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요 부분들이 바로 레디컬.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디컬은 뭘 가지고 있는 화학종?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 레디컬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그야말로 진짜 양이온의 케타이온 으로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온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레디컬 케타이온은 매우 불안정하여 결합 해리가 나타나 가지고는 어떻게 바로 케타이온과 레디컬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 케타이온이 레디컬과 케타이온으로 나뉘는 거죠. 여기 오케이? 자, 이때 뭐 예를 들어 이름 같은 것도 붙여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얘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 이름은 탄소 하나에 수소 3개니까 메틸 레디칼 이것도 메틸 레디칼 여기는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가 하나 둘 3개니까 프로필 레디칼 이런 거 등등등이 맹글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알겠죠? 그 다음에 주영이도 알겠죠? 주영이 헤어가
꼬불꼬불. 언제 한 거예요? 두세 주 된 것 같아요. 두세 주 동안 안 왔죠. 처음 봤네요. 그래. 승현아, 여기 주영이 머리 어때요? 뭐야 승현 스타일이에요? 응? 응?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경이는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응?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여경이 몰랐는데 이 얼굴이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뭐 그런 말 듣죠? 가끔 그런 생각 못해. 보니까 얼굴 되게 작네. 그러니까 TV에 나오지. 여경이 역시 연예인. 거의 얼굴 크기는 뭐 제니 정도 같은데요? 그래 하여튼 이런 얘기 뭐 어디 막 퍼뜨리면 큰일 나죠. 그죠. 네, 그렇다. 좋아. 그래. 그래. 자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때 이제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제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 자, 이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질량 분석기라고 하죠.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는 이제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은 뭐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고 강의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아니면 매스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는 그 원리가 물리 시간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그 전자기학 배우시면 그 로렌츠 힘하고 막 이렇게 막 오른손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량 분석기에 대한 그 이론적인 설명, 그다음에 뭐 수식 증명 이런 걸 물리 시간에 배우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드린 강의도 있긴 한데, 어쨌건 이 질량 분석기는 바로 이온, 뭐 쉽게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전하를 가지는 이온의 질량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온이어야 돼요. 전하를 가지는. 그래야 기술적으로 그 원리적으로 매스 스펙트럼 안에서 그 녀석의 질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2메틸 펜테인의 경우 가능한 이온들, 이거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막 쫙 생각을 좀 해보면 바로 이거겠죠. 자, 첫 번째는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전체가 짜잔, 이런 식의 레디컬 케타이온인 거예요. 그래서 2메틸 펜테인에서 프래그먼테이션 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프래그먼테이션 하지 않은 이온, 이거 자체도 이온이니까 이거 역시 매스 스펙트로미터에서 얘가 짧은 시간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질량이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레디컬 케타이온은 사실 안정한 화학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한 화학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곧 냉큼 결합 해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합 해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찰나의 시간 순간에 이 매스 스펙트럼이 이 녀석의 질량을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프래그먼테이션 하지 않고 이거 자체도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온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매스 스펙트럼에서 질량 추정이 가능한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분자량. 이게 바로 86이 되겠죠. 어떻게 86이냐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수소가 열 몇 개지? 하여튼 열 몇 개라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탄소가
탄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수소가 14개잖아. 그럼 탄소 하나가 6 곱하기 12, 그 수소가 14니까 이거 다 더하면 86.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분자량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놈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몰리큘라 아이온 혹은 페어런트 페어런 부모님 할 때 페어런트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맞나? 철자 맞아요?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지? 아 철자가 진짜 페어런트 저기 쓰면 맞나? 페어런트 맞네. 아 맞네. 여러분 부모님 철자도 몰라요? 이런 부려먹지만 사람들 같으냐고. 나도 몰랐네. 페어런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앞서 얘기한 조각화하지 않은 이온을 뜻해요. 조각화하지 않은 이온을 뜻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만 가능하겠느냐라 한다면, 자, 저기 줄게 이제 줄게요. 이제 준다. 나 준다. A 자, 세 번째에 자, 지금의 경우 자, 뭐가 있었냐면 짠 해서 얘가 분자량이 86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양형이고요. 자, 근데 이것만 나타나느냐? 요게 나타날 수도 있죠. 해서 여기 양이온인가? 자, 이건 어디서 뭐가 잘려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메틸 그룹이 떨어져 나오고 여기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사실은 원래부터 뭐가 있었으니까 수소가 있었으니까 그 수소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양이온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아니에요? 이건 레디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레디컬 케타이온이었는데 프래그먼테이션을 통해서 레디컬이 떨어져 나가면 레디컬이 케타이온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72D 됩니다. 72D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뭐도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양이온인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수소 2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탄소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양이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보시다시피 이놈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놈도 다 분자량이 71일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가 양이온인 놈도 가능하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수소가 여기 원래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요 탄소가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편의상 넘버링을 좀 하자면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놈은 1, 2, 3, 4, 5가 그대로 지켜지고 메틸이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 2, 3, 4번에서 5번이 떨어져 나간 거고요. 얘는 1, 2, 3번에서 4, 5번이 떨어져 나간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57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해서 수소가 여기 있고 여기가 양이온인 거. 이게 누구냐면 원래 여기 1번, 2번 탄소 있죠? 그게 지금 1번, 2번, 2탄소인데 3, 4, 5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여기가 양이온이 되는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탄소는 기존의 요 메틸 그룹이었고, 메틸 그룹은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분자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3이 나오겠죠. 우선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경우 수가 더 있기도 해요. 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CH3고 슈쇼가 되면서 여기가 양이온.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 각각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 아까 여기 4번, 5번 있죠. 그 4번, 5번에서 얘가 떨어져 나와 양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온하고 케타이온은 아주 랜덤하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3, 4번 결합이 끊어질 때 아까는 이 3, 4번 결합이 끊어질 때 지금 예를 들면 요놈하고 요놈의 문제인데요. 이게 3번이고 이거 4번이잖아요. 그럼 3번하고 4번이 결합돼 있다가 이렇게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4번 탄소가 레디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 개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었을 때 이게 양이온이면 이게 레디컬이 되어 떨어져 나올 거고요. 이게 양이온이면 이게 레디컬이 되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형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양이온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그 분자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9가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뭐도 만들어지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녀석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바로 메틸이 레디컬이 아니라 이렇게 양이온으로도 케타이온으로도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겠습니까? 15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 투메틸 그 펜테인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양이온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요소는 이 숫자들을 잘 보시면 숫자들 사이에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숫자들이 지금 뭐죠? 분자량이죠? 분자량인데 저 분자들 사이에 규칙이 있는 거 알겠어요? 저게 약간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 거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여기는 차이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5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계속 14, 14, 14, 14일 거예요. 그럼 15, 14, 14, 14, 14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15만큼이 누구의 분자량이냐면 CH3만큼의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빠져나온 거예요. 탄소 하나의 수소 3개면 분자량이 15죠. 그래서 몰리큘러 아이온에서 CH3가 떨어져 나오면 그게 여기서 떨어져 나오건 여기서 떨어져 나오건 이게 떨어져 나와도 이게 떨어져 나와도 16에서 15가 빠진 70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 뭐냐면요. 14니까 누가 빠져나오는 거냐면 CH2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항상 탄소가 한 개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CH2, 여기하고 여기 CH2, CH2 딱 탄소가 그 CH2만큼 차이가 나면서 분자량이 이만큼 등차 수율로 없어지는 분자량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저런 식의 이온들이 만들어지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저 이온들이 만들어질 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온들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분자에다가 전자를 마구잡이로 쏜 거예요? 분자에다가 전자를 마구잡이로 쏜 거죠. 그러면 저 이온들이 만들어질 때 저 이온들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질까요? 바로 자연 결정적인 그 확률을 가지고 쟤네들이 생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감수 분열이건 체세포 분열이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 배운 적 있죠. 그럼 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사실은 그 과정이 단순해요, 상당히 복잡해요. 생물학적으로 뭐 세포 분열 이런 거 배우면 단순해요, 어려워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 절반인데 나 그 잘 기억도 안 나. 뭐 엄청 복잡했던 걸로 기억 나거든요. 그게 뭐 한 번 이해하면 이해가 되던데 이 한 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해갖고 뭐 유전자 했는데 뭐 상동 염색체 뭐 이 확률을 구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민아 그런 거 잘해요? 나 그거 진짜 이해 정말 몰라. 생물학에 그런 거 나오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포 분열에서 그 세포 분열이 사실 항상 완벽하나요? 아니면 세포 분열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세포 분열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포 분열에서 실수가 생기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돌연변이나 기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즉 돌연변이나 기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발생률은 자연적으로 막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연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연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특별하게 목적을 갖지 않는 이상 돌연변이나 아니면은 뭐냐면은 기형은 뭐냐면은 그 확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사람들의 실수로 돌연변이나 기형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특별한 케미컬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세포 분열 연구 같은 걸 할 때 특별하게 돌연변이를 과도하게 유발시키는 테크닉도 있을 뿐더러 그게 아니라 생명체들이 오염 물질에 노출이 돼 가지고는 그것에 의해서 과도한 기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식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서의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그 존재 확률이 막 밝힐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 나타난 딱 오류만큼만 기형이건 아니건 딱 존재 확률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죠. 이 이온들의 4. 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안정한 케타이온일수록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 가지 양이온들을 표현해 뒀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몰리큘러 아이온을 제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놈들 요런 놈들의 그 양이온의 구성 성분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양이온은 우리가 1차 양이온이라고 하죠. 요것도 1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차고 요것도 1차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짜잔, 얘는 2차예요. 짜잔, 얘도 2차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차수가 클수록 더 안정한 양이온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한테 전자총을 목적을 이용해서 특별히 어디만을 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전자를 다발로다가 분자한테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온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랜덤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랜덤 속에 그 안정성에 따른 존재 생성 확률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1차는 덜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2차 양이온이나 3차 양이온은 아주 잘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확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확률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3. 바로 이온들이 나타나는 그 확률 분포가 원래 분자의 구조를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분자의 구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나 커팅하고 잘라낼수록 어떤 상황에서는 1차 양이온, 2차 양이온, 3차 양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원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특별히 3차 양이온이 잘 만들어지거나 특별히 2차 양이온이 잘 만들어지면 그게 매스 스펙트럼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 스펙트럼에서는 2차 양이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네, 3차 양이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네. 그렇다면 원래 분자 구조에 2차 양이온과 3차 양이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레고 알죠? 레고. 저기 승인 레고 알아요? 레고 좋아해요? 그래요? 저기 뭐냐? 역형이 레고 좋아해요? 그렇죠. 레고 좋아. 저기 주영이 레고 알죠? 그래. 그래. 그 덴마크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죠. 하여튼 뭐. 네. 그 레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레고의 좋은 점은 뭐예요? 레고의 좋은 점은 부서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부서져도 되지. 부서져도 다시 조립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레고 조각을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레고 조각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레고 조각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높이에서 그 레고 조각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장창 하면서 피스 바이 피스로 와장창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만들어 놓았던 구조에 따라 떨어뜨렸을 때 얘가 조각화되는 방식이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를 거란 얘기예요. 원래 만들어 놓은 구조적 특징에 따라 충격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오는 경향성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레고를 특별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얘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떨어뜨려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분석하면 그 조각으로부터 원래 얘가 뭐였는지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테크닉이 바로 매스 스펙트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매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누가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요런 놈하고 요런 놈이 특별히 잘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분자량 71은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하고 이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면 이 섞여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매스 스펙트럼에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스 스펙트럼은 철저하게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이 녀석의 질량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게 매스 스펙트럼이어서 사실 분자량 71인 자리에 이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구분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타나 있는 그 결과적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문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y축이 이게 뭐냐면 이제 존재 비라고 돼 있는데 다른 책에는 뭐라고 돼 있기도 하냐면 인텐시티라고 돼 있기도 해요.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눈여겨볼 픽이 뭐냐면 바로 15 그 다음 15 그 다음 29 그 다음에
43, 그다음 57, 그다음 71, 86. 요렇게 아마 특징적인 필들이 나타나죠.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X축이 바로 분자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자량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비가 이렇게 Y축 함수값으로 나타나는데 보시다시피 86, 71, 57, 43, 29, 15가 각각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얘를 얘기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주 랜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그 랜덤한 상황 속에서 누구는 좀 더 잘 만들어지고 누구는 잘 안 만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 게 누구하고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43하고 71. 이 두 개가 매우 잘 만들어지죠. 그럼 이 43과 71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43이 여기, 71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존재 확률이 좀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때 앞서 요 86 있죠? 86. 이 86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맨 처음 요 레디컬 케타이온의 초반에 나타났던 이 레디컬 케타이온의 분자량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어쨌건 기기가 측정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86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게 바로 몰리큘라 이온의 픽이다라고 해도 되고 혹은 페어런트 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마다 뭐 여러 가지 이름 다 쓰는데 몰리큘라 이온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 페어런트 픽이다 라는 말도 써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43이라고 하는 거 누구냐면 바로 이놈인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베이스 픽이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 픽의 의미는 뭐다? 바로 확률이 가장 큰 걸 얘기해요. 그 확률이 가장 큰 걸 10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확률이 가장 큰 그 픽을 100으로 맞추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매스 스펙트럼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언급한 내가 경우의 수를 그린 15, 29, 43, 57, 71 요런 거 외에 실제로 거기 그림을 보면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막 짠짠짠짠하게 붙어 있죠. 뭐 다 그리진 못해도 막 짜잘짜잘 있잖아.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짜잘짜잘한 이런 애들은 왜 만들어질까요? 이런 애들은 왜 만들어질까요? 짜잘짜잘한 애들. 주영아, 이런 애들 왜 만들어질까요? 짜잘짜잘 이런 애들 왜 만들어질까요? 물론 생각하지 못한 프래그먼테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요. 지금 이거는 고에너지 전자를 막 내 맘대로 막 왕창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상도 못할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어떤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냐면 어디 이렇게 떨어져 나온 양이온과 어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레디컬이 디텍터에 도달하기 전에 반응해서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고에너지 상황이라 고에너지 전자를 뿌려서 조각조각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물질들이 어쨌건 디텍터로 가서 질량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디텍터로 달려가기 전에 지들끼리 반응해서 영 관계없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녀석의 바로 이런 녀석에는 어떤 그 이유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얘들은 동위원소가 반영된 것입니다.
동위원소가 반영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경우 질량수가 얼마예요? 1인 게 대부분이지만 2인 녀석이 있을 수도 있죠. 탄소의 경우 질량수가 10이지만 13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어져 있는 투메틸 펜테인에 중수소나 이런 탄소가 막 껴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준 분자량이 여기서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막 랜덤으로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 질량에 대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애들이 막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금 얘기했듯이 만들어진 레디컬과 케타이온 사이에 아주 랜덤한 화학 반응을 통해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그건 전문가적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렇게 주변에 짜잘짜잘하게 나타나는, 그게 뭐 특별히 더 커도 작아도 그만이에요. 알겠어요? 특별히 커도 작아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탄소나 수소 등의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매스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또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카토쇼.